오늘 저희는 코이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는 프로젝트의 개념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기존의 물품과 서비스와 다른 방법으로 물품 및 서비스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인 OECD는 프로젝트란 정해진 기간 예산 지역 내에서 특정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국과 협의된 투입, 활동, 산출물의 종합을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프로젝트를 협력 대상국과 협의하에 정의하고 있으며 코이카의 사업 세부 시행 지침상으로는 첫 번째 프로젝트형 사업, 두 번째 개발 컨설팅 사업을 프로젝트의 주요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코이카가 2013년에서 2022년간에 3,500만 불을 투입해 베트남 정부에 지원해준 한배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서 202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과 3,500만 불이라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연구원 건축을 건축하고 이 건물에 들어가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연구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투입 활동 산출물을 도출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 컨설팅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는 건축, 기자재 지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추천 등의 소프트웨어가 절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병원 건축 사업이라든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발 컨설팅은 수원국의 특정 분야의 시스템 구축, 제도 구축 등을 위해서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한다든지 수원국의 공무원 등을 초청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등의 사업을 개발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컨설팅 사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사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 컨설팅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는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멀티바이 사업, 즉 다자성 양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다자성 양자 사업은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하여 수원국을 지원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수원국의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 및 기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즉 프로그램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은 코이카가 다른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정책적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원국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공여국 간 동일한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원조일치, 원조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원 방식입니다. PBA 사업의 예로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즉 Health Sector Support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코이카, 호주, 월드뱅크, 프랑스, 벨기에, 유니세프 등이 협력해서 약 7천만 불의 재정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캄보디아 측에서도 정부 재정 약 7천만 불을 투입한 보건 분야 전체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공여국과 함께 캄보디아 전체 보건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구성 요소로는 건축이나 기자재 지원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 전문가 파견, 계도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 자문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코이카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의 협력국의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 시에 가장 처음 단계에서 마주치는 이해관계자는 수원총괄기관입니다. 수원총괄기관은 수원국에서 전체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수원국의 재무부 또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총괄기관은 수원국 부처로부터 다양한 원조에 대한 수요를 접수받아서 그 사업들을 모두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공여국들과 원조 전략, 원조 조건, 수원국 전체의 원조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를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수원 총괄기관은 수원국의 각 정부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사업 요청서, 즉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를 접수받고 그 PCP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코이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코이카 또는 한국 정부기관과 사업을 시행하는 수원국의 정부 부처 간의 사업 협의 의사로 Record of Discussion을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 요청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수원국의 정부 부처나 기관은 수원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수원기관은 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국 측 담당 부처이며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원국 측이 분담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주체로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원기관은 우리 정부 측에서 사업 지원을 확정 후에 코이카와 사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각자의 업무 분담을 논의하는 주체이며 이런 사항이 담긴 협의 의사록이 RD의 서명 주체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의 수혜자입니다. 수혜자라 함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해관계자로서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로 나뉘는데 정책 수립이나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수혜자는 수원기관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되고 농촌 개발 및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의료시설의 의료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수혜자는 직접 수혜자 외에도 수혜를 받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수혜자는 수원기관과 더불어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코이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수혜자들의 사회, 경제, 복지 증진이므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수혜자들의 수요와 환경을 잘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이해관계자로 다른 나라의 공여기관이라든지 수원국에서 한국의 원조를 총괄하는 제외공간, 그리고 실제 코이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타 공여기관으로는 미국의 USAID, 일본의 자이카, 유엔기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서 우리와 같이 수원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여국 사업과의 연계라든지 중보, 보안 등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타 공여국들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외공간은 코이카 수출입은행, 코트라, 코피 등 수원국에서 원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코이카가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므로 사업 수행을 위탁하는 존재로서 PMC 또는 PC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특수한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나 원조 프로젝트는 우리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여러 인프라와 역량이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부족할 경우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드시 분석해야 하며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위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은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고 이전 정권의 사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수원국의 협조가 갑자기 확보가 안 된다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테러 등 국가 소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가능하며 이런 것은 프로젝트의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협력국의 분담 사항에 대한 예산 미확보, 리더십 교체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원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구조가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이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이나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수원국의 기후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원국 사회적 구조나 인식 등의 변화가 전제되어야지만 사업의 효과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법과 정책 등을 알아보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가별 분야별 추진 전략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관련 전략은 크게 UN 새천년 개발 목표, 즉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그대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개발 협력이 지향하는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표에는 US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절대 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등의 8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MDGs는 2015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이 MDG를 잇는 두 번째 개발 목표로서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부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SDGs는 2016년에서 2030년까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DGs는 전 세계의 사회 개발과 평화, 경제 발전,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개발 협력의 파트너십 추구 등의 5개 원칙을 지향점으로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의 협력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의 개발 협력은 2010년 1월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는 우리나라 개발 원조의 목적과 기본 정신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수행 체계와 주체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규모 협력국에 대한 중기 지원 전략을 담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3차 종합기본개발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 정책의 총책임 주체로서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시행주체인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가 있고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와 48개의 시행기관으로서 무상원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력국별 전략은 국별협력, 즉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CPS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중점 ODA 지원국 24개국에 대한 국별 전략으로서 각 국가별 3개에서 4개의 중점 지원 분야, 그리고 기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2016년 1월 2020년에서 2024년간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중장기 경영 목표의 최종 목표는 중점 협력국의 SDG 달성 기여이며 그린 디지털 ODA 추진, 그리고 코로나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회복력 강화 등을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분야별 국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중점 분야에는 7개 분야가 있고 3대 중점 분야는 성평등, 기후변화,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코이카는 정부의 CPS 달성을 위해 컨트리 플랜, 즉 CP를 수립하여 특별 재원 배분 규모와 중점 지원 분야, 기타 다양한 사업 유형 간의 결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코이카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젝트 전체 추진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고 사업 발굴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활동 내용과 사용 용어, 산출물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이카 프로젝트 절차는 크게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선정 후에 사업을 다시 기획하고 기획한 대로 진행한 이후에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이카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2년 전인 즉 N-2년 6월에서 7월경에 사업 발굴 지침을 코이카 해외 사무소로 송부합니다. 그러면 코이카 해외 사무소는 이 발굴 지침에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린 협력국의 수원국 총괄 기관으로부터 취합된 수원국의 사업 요청서를 접수받아 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코이카 본부에서는 요청된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접수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작하기 1년 전인 N-1년의 1월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에 이 N-1년 4월부터는 각 정부기관의 사업 내역과 예산이 담긴 예산계획 심의가 기재부와 국회에서 실시되며 N-1년은 거의 예산 심의로 할애가 됩니다.
N-1년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때 신규 사업 내용이 확정되게 됩니다. 신규 사업 확정 후에는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세부 내용과 코이카와 수원국의 분담 사항을 명시한 협의 의사로, 즉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종료는 사업의 모든 산출물이 도출된 이후에 사업 종료 보고서를 받고 종료 평가를 하는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우리의 사업 발굴 지침을 보내면 그에 따라 수원국의 사업 요청서, 즉 프로젝트 컨셉트 페이퍼를 접수받게 됩니다. 사업의 발굴 지침은 우리 정부의 국별 협력 전략과 코이카의 국별 또는 분야별 전략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업 요청서, 즉 PCP는 수원국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요청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 규모와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 요청서가 접수가 되면 코이카 본부는 예비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의 선정과 조사 단계에서는 요청하는 사업의 수원국과 우리 정부의 정책적 부합성, 기술적 타당성, 적정성 등을 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심사가 다 끝나고 예산 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은 사업 기획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업의 기획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의사록, 즉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협의의사록은 우리나라의 분담사항, 즉 우리가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원국이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약정입니다. 수원국의 분담사항은 건축이 사업에 포함될 경우에 수원국이 건축 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기자재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면세 통관, 그리고 내륙 운송,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 시에는 우리나라 전문가의 안전한 활동과 출입국 승인 등의 행정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RD까지 체결한 이후에는 사업의 세부 계획인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집행계획은 사업의 기간, 예산, 구성 요소, 그리고 수원국과의 분담사항, 사업 수행기간 선정 방안, 사업 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그리고 사업의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계획서에는 사업 기간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문서인 제안 요청서가 들어갔는데요. 사업 수행기간을 선정하는 절차를 저희는 조달 및 계약이라고 하고, 코이카 프로젝트의 조달은 주로 사업 자문기관과 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업의 자문기관인 PMC는 코이카를 대신해서 사업 세부 기획을 컨설팅해주고 사업 성과를 종합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사업 기획 컨설팅, 사업 시행자 선정 입찰서류 작성 지원, 사업 범위, 일정,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은 PC라고 합니다. PC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감리 등을 시행하고, 개발 컨설팅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컨설팅을 수원국에 시행하는 기관과 수혜자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조달 절차는 모든 공공기관처럼 코이카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조달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 계획 수립, 입찰 공고 및 입찰 설명회 개최, 기술 제안서 접수 및 기술 평가 실시, 낙찰자 선정, 기술 협상과 계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수행 기간을 선정합니다. 입찰 방안에는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이 있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기술적으로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업체랑 계약하는 적격 심사, 2단계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방식이 있습니다. 코이카 조달 수행 주체는 모든 사업부서가 본부 조달부서로 의뢰해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본부 입찰, 그리고 현지 코이카 사무소가 현지에서 실시하는 현지 입찰 등이 있습니다. 입찰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 분야나 재원 분담 필요성 등에 따라서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업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동기관들이 사업에 착수하고 집행을 하며 모든 산출물과 활동 종료 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코이카는 사업 진행 시에 사업 일정, 예산 집행, 사업 변경 등을 관리하고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주요 산출물은 사업 수행 기관은 착수보고서, 분기별, 연도별 진도보고서, 연도별 성과관리 자문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코이카는 모니터링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연차점검보고서, 예산 전용 및 변경 검토 문서, 연도별 성과관리 양식, PDM 보안 문서 등입니다. 코이카가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사례로서 2016년에서 2021년간 700만 불로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통합 물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시설 기반 강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자문기관인 PMC를 한국건설기술관리연구원이 맡았고, 사업 시행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컨소시움이 맡았습니다. PMC는 사업의 기획 및 PC 선정 입찰 제안서에 대한 자문을 주었고, 사업 범위, 일정 예산 등 관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PC는 실제 사업 구성 요소인 수자원 정보와 마스터 플랜 수립, ICT 기반 물관리 시스템 개발, 그리고 시범 운영, 우즈벡 공무원 교육 훈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 모형, 즉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M은 사업의 성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성과 관리 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의 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매트릭스에는 사업의 활동과 투입, 그로 인해 나오게 되는 산출물, 그리고 그 활동과 산출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와 장기적 영향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표에는 이러한 투입과 활동과 산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가정을 명시하게끔 하여서 필요한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PDM은 1960년대 USAID에서 원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고안한 모형인 러지컬 프레임워크를 일본 자이카가 좀 더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대부분의 원조 공여국들이 이 러지컬 프레임워크와 PDM을 성과관리 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PD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PDM에서의 아웃컴은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중기 목표이고, 장기 목표는 임팩트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사업 목표들은 문제나무 분석 등의 사업 대상 지역의 문제와 수요 분석을 통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수요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사업 목적, 산출물, 그리고 주요 활동을 Narrative Summary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투입과 활동, 산출물 성과, 임팩트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객관적 지표에 명시를 하고, 그 지표나 데이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지표 검증 수단으로 명시를 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선행 조건이라 함은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예를 들면 건축물 건설이 사업을 시작하는 요소라고 하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 여부 등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RD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RD 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선행 조건입니다. 맨 오른쪽에 중요 가정이라 함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자재 재현을 위해서는 수원국이 면세 통관을 해주고 내륙 운송을 해주고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중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등교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활동에 대한 중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당초에는 종료 평가까지 하고 종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절차가 다소 바뀌어서 종료 보고를 하고 종료 평가까지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사업의 종료 보고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계획 대비 모든 투입 산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종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종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업의 종료 평가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일관성, 지속 가능성 등의 OECD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종료 평가까지 모두 마친 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후 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오늘 코이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이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